안녕하세요. 방탈출 리뷰하는 방탈 리뷰어입니다. 오늘 리뷰할 방탈출은 오아시스 홍대점의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랭킹에 어느 순간 등장하더니 상위권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궁금했던 테마입니다. 제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87번째 방탈출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리뷰 특성상 주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랭킹을 보겠습니다. 전국 방탈출 어플상에서 4.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리 방탈출 사이트에서는 평점 8.67점으로 홍대에서는 8위, 전국에서는 4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대는 새로운 방탈출 카페가 자주 생기는데 퀄리티도 좋아서 랭킹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도 템포 루바토랑 꼬레아우라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네요. 오아시스 홈페이지를 참고한 시놉시스입니다. 날 방해하면 다 뒤집어 버릴 거야. 전세계 악당을 잡는 회사에 취업한 지 어느덧 3년째 오랜만에 도움을 청하는 신호가 잡혔다. 금방 끊어졌지만 다음엔 지구가 뒤집어질 차례 라고 분명 들렸는데 어라? 근데 지구 바깥에서 잡힌 신호라고? 뭔가 심상치 않다. 어른들이 낯선 곳엔 함부로 가지 말랬는데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죄송해요. 얼른 찢어버리고 올게요. 이것만 보고 저는 키스케이프 우주라이크점에 원어고 홈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하고 나서 시놉시스를 다시 보니까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였구나 하는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도 플레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테마는 2022년 2월에 오픈한 테마로 추천 인원은 2에서 6인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의 테마가 그렇듯이 4인이 넘어가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방탈출 난이도는 3으로 저에게도 엄청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75분이고 저는 탈출 못할까봐 시간에 쫓기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약 시 전액 결제를 해야 하며 인당 28,000원입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점수는 5점에 4점을 주었습니다. 우선 처음 카페에 들어갔을 때 그 대기실 인테리어가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내부에 더더욱 기대가 많이 되었어요. 탈출하고 나서 구경을 좀 했는데 그 안에 대기실에 포토스팟이 많아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쁜 사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역시 인테리어에 힘을 좀 썼습니다. 레전드까지는 아니지만 스토리에 몰입하게 되는 인테리어였습니다. 문제의 단서들도 뜬금없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테리어와 어울리게 있어서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짜투리 공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조금 더 방탈출에 집중하게 만드는 좋은 인테리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성 장치 자물쇠 비율입니다. 활동성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실내화로 갈아 신는데 여기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입장했습니다. 제가 발이 커서인지 처음 집어든 앞이 막혀있는 슬리퍼는 불편했는데 다행히 앞이 뚫린 슬리퍼도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치마도 괜찮습니다. 저는 앞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 갔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체력이 조금 힘들 때 가다 보니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이 문제를 막 풀었던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장치 자물쇠 비율은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반이라고 해서 장치와 자물쇠의 양이 적은 건 아닙니다. 풀어야 하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치가 다양한 종류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제 취향에 딱 맞았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입니다. 5점 만점에 3.5점을 주었습니다. 제가 평소 스토리에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한데 이번엔 더더욱 문제를 푸는데 급하다 보니 이번엔
스토리에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시놉시스에서도 보셨지만 전체적인 탄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문보다는 나레이션을 통해 주로 진행이 되기에 잘 들어가면서 플레이하시는 게 스토리 파악에 좋습니다. 스토리에 어우러지는 내부 인테리어 덕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도도 없고 놀라는 것도 전혀 없는 잔잔한 테마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괜찮은 무난한 스토리였습니다. 추가 사항들입니다. 우선 짐 보관함이 널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런 락커가 있는데 테마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락커를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요. 이건 나중에 다른 테마들도 혹시 나온다면 달라질 점이겠네요. 힌트 사용이나 직원분과의 소통은 핸드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핸드폰을 목에 거는 스트랩을 주셔서 같이 메고 다닐 수 있습니다. 초반에 기계장치 오류가 한 번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하시고 내부 인터폰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래도 안 돼서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완전 초반에 오류가 나서 몰입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촬영은 끝나고 보드판과 함께 하는데 원래는 한 팀당 한 장만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류가 났기 때문에 한 장을 더 뽑아주셔서 1인당 한 장씩 들고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추가 인하 시에는 1,000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손바닥만한 게 아니라 정말 크게 뽑아주십니다. 끝나고 내부 구경을 하는데 소품들도 신기한 게 많고 분위기도 이쁘고 좋았습니다. 예약 난이도는 꽤 높은 상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주말에 예약이 성공했는데 예약하고 나니까 완전 아침이랑 밤 이렇게 한두 타임 빼고는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약창이 안 열릴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으니 도전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3.5점으로 풀꽃길 테마로 선정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열심히 꾸민 테마였기에 좋았습니다. 다만 방이 한 개 정도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의 퀄리티나 난이도는 적당했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조금 머리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들까지 골고루 있어서 뉴비분들, 방린이분들 데리고 가도 참여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문제를 풀어서 자물쇠를 직접 풀 수 있어야 또 재미가 2배가 되잖아요. 신기한 장치 요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우와 거리면서 보았고 또 작동시키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치 오류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장치들이면 한 번쯤 오류가 나도 이해해 줄 수 있겠다랄까요? 물론 오류가 플레이하는데 2-3번씩 계속 나면 좀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한 번씩은 이해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아시스의 업사이드 다운 테마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제 컨디션이 완벽할 때 간 것이 아니라서 평가가 평소보다 박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구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